1위부터 4위까지 문제를 풀고 갑자기 이제 9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5위부터 8위까지는 수업 시간에 했고 다시 이제 문의를 할 만큼 또는 두 번 볼 정도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길래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만 올려놨습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률에 있어서 이제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반 정도가 맞추고 반 정도가 틀리는 문장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39번 문제라든지 21번 문제가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얘기죠. 저는 그래서 3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겠나. 각 잡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만큼 맞고 오답률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느냐. 물론 9위가 높긴 하지만 과반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 정도가 대략 이렇게 맞춘 분이고 55%가 틀렸다고 하는데 맞추신 분 대부분은 이렇게 풀었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보세요. 자, 주어진 문장을 읽어봐요. 참 다행스러운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원소들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자연 농집률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작게 사용하는 원소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적은 농집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부분 이 문장이 뭔 말이야? 라고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원소들은 우리가 적게 사용하고 있는 원소들보다 더 낮은 자연 농집률이 필요로 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뭐 and but also for and not이라든지 연결어, however, 그죠? therefore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대명사도 없어요. 그죠? we라는 이건 대명사가 아니죠. 일반 명사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독립된 하나의 문장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찍죠. 그럼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뒤에 thus라는 문장이 답이 될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연결어가 되는 게 지금 요 두 가지 있고 나머지는 연결어 없이 그냥 1번은 답이 웬만하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끼면 2번하고 4번 그리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정도가 되니까 보통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이 될 확률을 갖다가 2번하고 4번을 이제 고민을 했을 건데 2번 뒤에 대충 읽어봤는데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4번에 보면 large amount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제가 파랗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in large amounts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같은 말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thought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이 말을 받는 게 4번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전 잘 모르면 전 4번 찍을 거예요. 다른 거 안 읽어보죠. 왜?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답을 맞추게 되는 건데 이게 답이죠. 답이니까 55% 정도밖에 9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을 고르는 방법대로 형식상으로 한번 읽어서 이제 답을 찍었는데 찍힌 답이 맞으면 오답률이 좀 떨어져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쉬운 문제처럼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 얘기도 한국말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ll deposit에서 이게 광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광상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물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광상이라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작업이 광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구의 표면에 보면 약 55 ppm, 그 ppm이 여기 보면 100만 단위죠. 그 100만 분의 1이니까 이건 굉장히 적은 약인데 기본적으로는 한 55 ppm 정도의 구리의 성분이 있는데 그 아까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작업했던 이 그 광산 같은 경우는 한 5,000 ppm 그러니까 한 0.5%의 구리 성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구리 광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통 땅에는 구리의 성분이 굉장히 낮은데 요게 한 100배 정도만 높아지면
이제 광산으로서 채굴 가능한 가치가 있는 광산이 되네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아까 우리 했던 자연이 행하는 작품이라는 표현을 갖다 내가 자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연이 우리한테 해준 작업이고요. 그러면 지금 광산이 한 보통 땅에서 나오는 농도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높게 되면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그래서 방금 했던 자연이 모아주는 그 과정을 지올로직 프로세시스 하면 어떻게 보면 내추럴 프로세시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구리 원소를 모아준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 보통 이렇게 55ppm에서 5000ppm이면 이게 보세요. 100배 맞죠? 그죠? 한 100배 정도 농축을 해주면 광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소까지는 자연이 해준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이해 가시는가? 그러면 we then use the industrial process. 그럼 우리가 이 그 광산에 있는 원석을 오어를 캐어서 convert copper ore를 어떻게 해요? 이제 순수 구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200배의 농집 그 컨센트레이션 작업을 인간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한 100배 정도 해주고 인간이 가공해서 한 200배 정도 되게끔 이제 농집, 그러니까 농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수한 구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소일수록 적게 사용하는 원소들보다 낮은 농집률이 필요하다는 말은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기율표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최외곽 전자가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뭐 이런 거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저 NaCl 같은 경우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나트륨과 여기 보시면 염소는 우리가 어때요? 많이 사용하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얻을 수 있죠. 바닷물 가지고 전기분해만 하더라도 나트륨하고 염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적은 농집 비율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구리를 들었는데 구리가 여기 어디 있죠? 커퍼 여기 예 보면 여기 있죠. 그죠? 구리하고 철 같은 경우는 한 5000ppm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채굴해서 쓰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평소에 쓰는 어떤 구리나 철보다도 훨씬 더 원자가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리를 우리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거고, 구리는 5000ppm 정도면 우리가 이걸 채굴해 쓸 수 있는데 100만 원 정도의 구리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 10만 원 든다 그러면 10배 정도의 이익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가령 그죠?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5000ppm이면 100만 원치의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치의 어떤 비용이 든다 그러면 채굴 안 하죠. 그러니까 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농집률이 좀 더 높아야 되겠죠? 뭐 한 5000ppm보다 한 10,000ppm이나 20,000ppm 몰라요. 전 그게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채굴 전문가가 아니고 예, 광산업을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걸 근거로 한다면 그 문맥상을 보면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읽었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면 와, 저 박수 쳐드립니다. 뭐 좀 아는 친구입니다. 내공 있다는 거 인정. 근데 대부분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 20년도 안 살았는데 이 문장이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면 대단한 내공인데요. 예. 아무튼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한 보통 있는 거에 한 100배 정도의 농집률을 보이면서 인간이 가공해서 200배의 어떤 농집률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구리가 나오는데, 참 다행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보통 보면 자연의 어떤 낮은 농집률이 있으니까 그럼 군데군데 구리 광산은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금이 낮은 농집률이 있으면 금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상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또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좀 더 높아졌다면은 한 3000ppm이나 한 100ppm 정도만 되더라도 구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럼 완전 대박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에너지 코스트가 나오죠. 그죠? 비용이 높으면, 자, 근데 특히 이제 5번 뒤에 이 문장이 어렵죠. 그죠? 그 관계 between 요 두 가지 between A and B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between A를 내가 그 자주색하고 and work는 제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녹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하고 자연이 이제 모아주는 이 작업 관계가 낮은 한계를 제한 상황을 컨트롤할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이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농집률에 있어서의 낮은 이 한계란 말은 구리광산이나 금광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죠, 그죠? 그 진짜 대박 나는 어떤 구리광산이나 금광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익스플로이트 착취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응집률에 대한 낮은 한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가 좀 설정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채굴 하는 데 있어 비용 많이 들면 그러면 채굴 안 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 수능 문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이렇게 현실적인 제한을 둡니다라는 말로 어렵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제대로 각 잡고 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 기반으로 빈칸 문제나 단어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장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하죠? 채굴 비용 높아서 광산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표현을 매우 현실적인 제한을 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징한 문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39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